자, 교재 284페이지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논작물은 두 가지 품목이에요. 벼하고 밀하고. 우리 논작물의 품목이 벼하고 밀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품목이 벼죠. 그리고 지금까지 시험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죠. 우리 1과목에서도 출제가 되고, 특히 2과목에서는 1회부터 5회까지 계속 나왔던 품목이 벼예요. 작년에는 한번 쉬었습니다. 워낙 출제가 많이 되어서. 했는데 그만큼 벼가 이렇게 시험 출제에 많이 되었다는 것은 가입 비율도 많고,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해도 우리 시골에 가면 무조건 벼는 경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품목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가입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또 현장에 나갔을 때 가장 많이 평가하는 품목이 바로 벼예요. 이 벼에서 여러분이 돈도 많이 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시험이 많이 출제되었고, 근데 이제 워낙 출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작년에는 잠깐 쉬었던 그런 품목 중에 하나. 일단은 벼는 논작물의 대표적인 품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284페이지 가보시면 일단 종합위험 보장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종합적으로 위험을 보장하나 보다 해서 일단은 보시면 그 보상하는 손해에 가기 전에 먼저 용어 정리 들어있어요. 그래서 용어 정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 우리 계약자들 말하겠죠. 즉 재배하는 사람들. 그래서 농가에 대한 개념, 그래서 경작자 또는 법인이다. 그다음에 농지, 자, 우리 농지는 이미 우리가 정리를 했죠. 그래서 농지, 그다음에 과수원, 그다음에 하우스 이렇게 정리하잖아요. 농지의 개념, 과수원의 개념, 그다음에 온해시설에서는 하우스 이렇게 정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농지에 대한 개념은 거기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감자는 파종한다고 표현한다 하시죠. 마늘도 파종한다. 즉 씨앗을 직접 심으면 파종. 그 다음에 우리가 육묘를 길러서 옮겨 심는 걸 갖다 우리는 정시라고 표현했잖아요. 즉 양파는 정시간다. 양배추도 정시간다. 우리 밭작물에서 정시간다는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고추도 어째요? 우리가 육묘를 길러서 옮겨 심잖아요. 고추도 정시간다. 근데 뭐냐, 우리 벼도 여러분 어쩝니까? 벼도 우리가 모짜리 판에서 즉 육묘를 길러서 옮겨 심죠. 벼도, 그죠? 그래서 벼도 우리가 옮겨 심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벼에서는 그걸 뭐라 표현하느냐? 이양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양한다, 옮겨 심는 거. 그래서 거기 봐보시면 이양에 대한 개념 나왔어요. 즉 모짜리 등에서 기름모를 농지로 옮겨 심는 일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이양이라고 말하더라. 그 다음에 직파. 그럼 우리가 반대로 이양의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직접 씨를 뿌리는 거겠죠. 즉 직파한단 말이에요. 직파. 그래서 우리가 벼를 재배하는 재배 양식은 종류가 두 가지다 이 말이에요. 방금처럼. 즉 어때요? 육묘를 길러서 옮겨 심는 우리가 이양이 있을 거고, 그리고 바로 어때요? 논에다가 씨앗을 뿌리는 직파, 즉 재배 양식이 두 가지야. 근데 우리가 이양을 할 때는 대부분 손으로 이양하지 않잖아요. 요즘에는 다 어떻게 해요? 기계 이양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재배 양식에는 기계 이양하고요. 그 다음에 직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직파도 종류가 두 가지예요. 물이 있는 상태에서 씨앗을 뿌리는 것과 물이 없는 상태에서 씨앗을 뿌리는 방법이 두 가지죠. 그럼 물이 없는 상태에서 씨앗을 뿌리는 걸 갖다 우리는 건파, 그죠? 물이 없는 상태. 근데 물이 있는 상태에서 그럼 씨앗을 뿌리는 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한다? 담수직파. 그래서 방금 담수직파에 대한 영어 정리. 물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 벼 종자를 뿌리는 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한다? 담수직파. 그래서 이 재배 양식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일단 이양이냐 직파냐 그렇게 나누어요. 근데 이양은 대부분 다 뭘로? 기계로 이양하기 때문에 기계 이양. 그리고 직파도 대부분이 다 어떤 방식이겠어요? 담수직파겠죠. 물이 있는 상태에서 씨앗을 뿌려야지 씨앗이 발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거의 다 담수직파.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기계 이양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담수직파도 많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요즘에 뭐 담수직파를 3파식으로 이렇게 벼 종자를 뿌려보지는 않아요.
직파도 직파인데 이게 3파식으로 막 뿌려버리는 게 아니라 역시 기계도 있잖아요. 기계로 이제 우리가 육묘를 기르지 않았을 뿐이에요. 기계로 우리 전파식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다 심어요. 그래서 나중에 실질적으로 이 직파와 이 기계 이양의 수확량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는 나진 않아요. 물론 당연히 기계 이양이 좀 더 높겠죠. 우리 담수 직파보다는. 그리고 어때요? 나중에 이제 이 두 개의 비교점에 있어서 굳이 기계 이양을 하지 않고 담수 직파를 하는 농가들은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뭐겠습니까? 생산비가 적게 들어가겠잖아요. 생산비가. 직접 육묘를 기르지 않으니까. 생산비 절감에 이 담수 직파는 효과적이겠죠. 그런데 나중에 아무리 어떻습니까? 우리가 육묘를 길러서 심으면 더 이렇게 튼튼하겠잖아요. 그래서 병충해에 더 잘 견디는 것은 아무리 어때요? 기계 이양이겠죠. 얘네들 점도 좀 세력이 좀 약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굉장히 농가에서 인력난이 심하기 때문에 이 담수직파도 의외로 많아요. 근데 우리들이 생각한 것처럼 담수직파가 뭐 3파 막 이런 건 아니야. 어차피 기계로 다 이 전파식으로 다 심어요. 현장에 가보면 우리 벼조사 할 때 내포기를 이렇게 내포기를 절단해서 우리가 수확량 조사하잖아요. 이 담수직파도 똑같이 내포기 잘 나요. 거기에 간격은 우리가 측정할 뿐이야. 이렇게 재배 양식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출수. 자, 우리 여러분들 시골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이삭이 연글어요. 이삭이 피어요. 이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즉, 이삭이 연근다. 이삭이 피더라. 그래서 우리가 벼의 생육 과정을 우리가 한번 봐보면, 벼는요, 맨 처음에 방금 그랬잖아요. 우리가 종자, 육묘를 기르는 작업 시작하죠. 종자. 그래서 우리가 벼의 생육경을 봐보면 먼저 육묘를 기르죠. 거의 다 이제 우리가 기계 이양을 하기 위해서 육묘를 기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육묘를 옮겨 심는 걸 갖다 뭐라고 한다고요? 이양이란 말이에요. 이양.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벼를 맨 처음에 어때요? 조그만 거 우리가 이양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맨 처음에 그냥 이렇게 생긴 애를 갖다 이양을 했어. 근데 얘가 나중에 어때요? 굉장히 많이 새끼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 새끼치기는 보통 몇 개를 하냐? 우리가 농사가 참 잘 됐다 하는 것은 보통 몇 개냐면 17개에서 보통 25개까지 얘가 새끼를 쳐버려. 그리고 맨 처음에 조금 심었지만. 그러니까 새끼치는 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분월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양했습니다. 그러면 분월기를 거치죠. 당연히. 얘가 새끼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얘가 자라잖아요. 그럼 자라면서 뭐가 생긴다고? 방금처럼 이삭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이삭이 막 생기는 그 과정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유수 형성기라고 그래요. 그럼 이때 유수 분화도 되고 그래요. 자, 이삭이 연글을 가는 거야. 생겨. 그리고 나서 어때요? 이제 얘가 이삭이 밖으로 나오잖아요. 이삭이 팬다. 우리 이삭 팬다 시골에서 이야기 들어봤을 거예요. 그 이삭이 패는 걸 갖다 뭐 한다? 우리가 출수한다고 그래. 이삭이 이제 나오는 거야. 그럼 출수하면서 이제 걔가 어때요? 이제 서서히 이제 수정되고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벼가 생기잖아요. 그럼 이제 출산 벼가 생겨가지고 걔가 어때? 나중에는 이제 익죠. 그래서 한참 이제 벼가 익어요. 즉 중숙기를 거쳐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뭐 하는 거예요? 수확, 즉 결실기. 이 과정을 거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출수라는 것은 뭐라고요? 이삭이 나오는 걸 갖다 우리가 출수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방금. 근데 이제 기가 붙으면 우리가 다 퍼센트가 정리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자, 이삭이 몇 퍼센트? 70% 정도 나왔을 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출수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용어 정리에서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맨 처음에 총칙에서 이렇게 기가 붙은 것들이 다 있어. 즉, 우리 대추 있죠? 대추의 보험 시작은 신초발악이야. 그럼 신초발악이라는 건 신초가 나온 걸 표현하잖아요. 역시 이 신초가 몇 퍼센트 이상? 50% 이상 나왔을 때 우리는 신초발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참다래에서 보험 시작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꽃눈 분화기부터 이렇게 나와요. 참다래에서. 그럼 역시도 꽃눈 분화가 몇 퍼센트 이상 진행되었을 때 50% 이상 진행되었을 때 우리는 꽃눈 분화기라고 그래요. 참다래 보험 시작에서. 자, 그 다음에 꽃이 피잖아요. 그걸 갖다 우리가 뭐라 해요? 개화라고 그러죠. 개화. 역시 기가 붙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개화 기는 50%가 아니라 우리 총칙에 40% 이상 진행되었을 때 우리는 개화 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가 붙으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를 말하더라.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맨 처음 교재, 우리 통칙에 나와 있는 부분, 앞장.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근데 이제 수학기는 수학기, 프로필, 퍼센트가 붙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수학하는 시기를 갖다 수학기. 그리고 계약자 부담 보험료란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이 부분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종합위험 방식에서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보상하잖아요. 자, 그런데 변은 하나를 더 보상을 해줍니다. 종합위험 방식인데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얘가 우리가 지금 종합위험 방식이야. 근데 지금 벼도 뭘 보장한다? 병충해를 보장해. 병충해.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병충해를 보장하는 품목을 배웠어요. 우리 어디에서? 과수에서는 복숭아. 근데 복숭아에서는 모든 병충해를 다 보상하는 게 아니라 누구만? 세균, 구멍병만.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감자에서도. 감자도 병충해 보장하죠? 근데 감자, 우리 병충해 명에 따라서 1급, 2급, 3급으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감자도 병충해를 보상하더라.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고추 조금 이따 배울 거예요. 고추도 병충해 보장해요. 근데 고추도 역시 우리가 병충해명에 따라서 1급, 2급, 3급으로 나눠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병충해 보상해주는 품목이 누구다? 벼. 근데 벼에서는 우리가 고추하고 감자는 모든 병충해를 다 보상해줘요. 즉, 기타라는 말이 들어있어. 기타에 일반 병충해이 다 들어가. 그러나 벼에서는 모든 병충해를 다 보장해준 게 아니라 7개만 보상을 해줘. 7개만. 자, 그 내용이 여러분들 285페이지에 제일 위에 있어요. 제일 위에. 그래서 얘만 보상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얘를 암기할 때 새, 깨, 씨 어떻게 해요? 먹은, 새, 깨, 씨 먹은, 흰, 줄, 무늬, 입도, 뭐다? 입도, 벼, 다. 그래서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새, 깨, 씨 먹은, 흰, 줄무늬, 입도, 벼다. 자, 이걸 여쭤보시더라고요. 우리 품목에 따라서 어떤 품목은 병해충, 또 어떤 품목은 병충해, 즉 해하고 충하고 서로 바꿔서 그렇게 했을 때 병충해와 병해충은 어떻게 달라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여기서는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 아셨죠? 그래서 달리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앞에 쓰고 뒤에 쓰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품목에서 병해충 또는 병충해 같은 말이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병균으로 인한 거냐 아니면 충으로 인한 거냐. 그래서 이제 균과 충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잖아요. 했을 때 얘는 균이죠. 균. 여기 새는 뭡니까? 거기에 세균성 벼 알마름병. 자, 세균성 벼 알마름병. 그 다음에 깨씨무늬병도 병이죠. 깨씨무늬병. 실제적으로는 벼 이파리가 깨가 우리 깨 있잖아요. 깨처럼 막 이렇게 군데 검게 있어요. 그래서 병명이 깨씨무늬병. 그 다음에 먹이 뭡니까? 먹인 얘는 뭐예요? 얘는 충이죠. 충. 멍노린재. 그 다음에 흰은 흰님 마름병, 입마름병. 우리 입이 마르는 거예요. 하얗게. 그래서 흰님 마름병. 그 다음에 줄은 줄무늬 입마름병. 거기 나와 있는 거 줄무늬 입마름병. 그 다음에 얘가 뭐예요? 굉장히 피해가 심한 게 바로 얘죠. 도열병. 도열병 걸리면 아예 어때요? 벼가 다 축폭 가라앉아 버려. 그 다음에 뭡니까? 얘도 굉장히 우리 심하죠. 여러분들 우리 시골에 벼열구.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얘가 5회 때 시험 문제. 7개 쓰라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변은 종합이원 방식인데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해, 병충해를 보상하더라. 그런데 모든 병충해를 보상하는 게 아니라 7개만 보상하더라. 그래서 병해충이나 병충해나 같은 의미로 쓰이더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84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가보시면 일단은 우리 보통약관에서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이고 그 다음에 병충해는 이제 특약으로 계약자가 선택해서 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더라. 자, 우리가 벼는요 종류가 2가지죠. 우리가 먹기에서 식지하는 벼, 우리 쌀, 그리고 자 소나 가축을 위해서 재배하는 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한다? 조사용 벼예요. 2가지예요. 품목으로 나눠져. 품목 각각 달라요. 우리가 식용으로 먹게 하는 오리지널 벼, 그리고 가축의 먹이로 사용하기 위해서 재배하는 걸 우리는 조사용 벼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 조사용 벼는 우리가 지금 조금 있다가 배울 거 굉장히 우리 벼는 보험금의 종류가 많아요. 근데 조사용 벼는 우리가 뭐 알곡을 수확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가축을 위해서 재배하기 때문에 얘는 중간에 식물재 피해율 65% 이상 고사해버렸다. 그럼 끝.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조사용 벼는 보험금이 경작불능 보험금밖에 없어요. 얘는 뭐 수확감사 이런 거 없죠. 그냥 우리가 어느 정도 잎이 자랐을 때 우리가 어때요? 베어서 우리 소 먹이로 쓰잖아요. 그래서 조사용 벼는 경작불능 보험금밖에 없더라. 그래서 조사용 벼는 병충해 특약을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더라. 그 말이겠잖아요. 자, 그 다음에 285페이지 가보시면, 자,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개수, 재병, 때마, 기기 그대로 가시고, 자, 그 다음에 보험 기간에 있어서 봐보시면, 자, 방금 제가 벼의 이 생육 과정을 그대로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 생육 과정을 갖다가 그대로 한번 연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우리가 어때요? 이제 벼를 재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농지를 어때요? 로타리도 치고 논둑 정리도 하고 풀도 베고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 표현해요? 계약자의 통상적인 영농활동이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즉 계약자는 일단 논둑 정리도 하고 로타리도 치고 풀도 베고 했어. 뭘 하기 위해서? 벼를 이양하기 위해서. 그죠? 벼를 이양하기 위해서 준비를 다 해놨어. 계약자가. 자, 그런데 이곳이 어디냐면, 자, 이양을 했어요. 아니면 준비를 다 해놨어. 그리고 나서 계약자는 뭐 했다고요? 계약자는 보험 계약을 했어요. 응? 이양을 다 준비를 해놓고. 본 결론은 계약을 체결을 했다고. 자, 그랬는데, 이제 벼를 이제 이양을 해야 돼요. 근데 이곳이 어디냐면 산골마을이야. 산골마을. 그럼 산골마을은 문제가 뭐겠습니까? 물이 없어, 물이. 예, 수로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하늘에서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와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는 이양을 못 해버린단 말이야. 다 보험 가입해놨는데. 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양이나 또는 뭘 해야 되는데, 직파를 해야 되는데 못 해버렸어요. 어때요? 돈 주세요. 그죠? 이양이나 직파를 해야 되는데 못 해버렸다. 돈 주세요. 네, 오케이. 이때부터 이제 보장이 들어가는 거야. 뭐 했다? 즉 이양이나 직파를 해야 되는데 못 했어요. 돈 주세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이양, 직파, 불능에 대해서 보장해 주세요. 오케이. 이걸 갖다가. 자, 그럼 또 반대가 있겠죠. 자, 이때 이양을 했어. 여기는 이제 다른 농지는 이양을 했다고요. 했는데 갑자기 호우가 어마어마하게 호우가 내려서 어때요? 우리 지금 이양해놓은 벼를 갖다가 다 같이 흘러 내려가 버렸어. 그럼 벼가 다 죽어 없어져 버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심어야 돼. 그걸 갖다 우리 뭐 한다? 재이양했어요. 재직파했어요. 돈 주세요. 오케이.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 한다? 재이양, 재직파, 돈 주세요. 보장해준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양을 했습니다. 그럼 계속 어떻습니까? 이제 얘가 자라죠. 자라요. 근데 중간에 역시 뭘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집중호우로 인해서 벼가 고사를 해버렸어. 죽어버렸어. 몇 퍼센트 이상이? 65% 이상이. 더 이상 농사를 포기합니다. 지을 수가 없어요. 돈 주세요. 그 돈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한다? 경작불능.
저 경작불능 보장해 줄게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경불이 발생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작불능 아니에요. 자, 정상적으로 계속 얘가 벼가 자라왔어요. 언제까지? 등숙기를 거쳐서. 그리고 와서 이제 무슨 시기가 된 거예요? 수확 시기가 됐어요. 수확기가 왔다고요. 그랬는데 중간에 태풍이 왔습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벼가 도복이 되었어요. 도복됨으로 인해서 우리 집에 뭐가 되었다? 수확이 현저하게 떨어져 버렸거나, 종류가 이때는 두 가지야. 지금처럼 자, 태풍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 수확량이 굉장히 떨어졌거나, 또는 어때요? 또는 벼가 있는데 벼가 자라긴 다 잘 자랐어. 그런데 이 알곡 상태를 봤더니 알곡이 안 여물어 버렸어. 도저히 어때요? 쌀로서 수확을 못하게 생긴 거야. 즉 쭉쟁이밖에 없더라. 그럼 어때요? 계약자는 수확을 포기해야 된단 말이야. 도저히 얘는 수확을 해봤자 뭐 한다? 우리 현재 탈곡기, 우리 콤바인 빌리잖아요. 이 콤바인 값도 못 나와. 우리는 그냥 포기할래요. 그걸 갖다 우리는 수확을 포기하니까 돈 주세요.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수확 불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수확 포기하랍니다. 수확 불능에서 돈 주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가 가장 정상적인 거죠. 정상적인 거 이거. 즉 얘는 꾸준히 계속 지금 온 거예요. 아무런 이상이 없이. 근데 7월 달에 태풍이 왔습니다. 그 태풍이 되어서 벼가 도복이 되었어. 그럼 도복이 되면 어때요? 당연히 수확량이 떨어져. 그때 돈 주세요.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한다? 수확량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장해 주세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수확 감소 보장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벼는 보장 방식이 이렇게 많아. 근데 뭐 얘 주고 얘 주고 얘 주고 그렇지 않아요. 다 선택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A에 대해서 우리가 보장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벼라는 것은 있잖아요. 우리가 저생종 같은 경우에는 약 몇 개월 정도 우리가 재배를 보통 하냐면 4개월 정도 우리가 벼를 재배해요. 벼는 약 120일 정도 우리가 수확을 해요. 근데 중생종 같은 경우 약 150일, 만생종은 보통 160일 정도 우리가 소요가 돼요. 우리가 수확하는데 했을 때 어느 정도 어때요? 우리가 이 등숙기, 즉 알곡이 여물려면 최소한 언제까지 심어야 되더라?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벼를 이양해야 되더라? 언제까지 벼를 직파해야 되더라? 이런 한계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시기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7월 31일까지 이양해라. 7월 31일까지 직파해라 해서 보험 종기가 A는 7월 31일이야. 누구도? 제2양도. 자, 중간에 벼가 죽었어요. 그럼 다시 심어야 되잖아요. 걔도 언제까지 심어야 된다? 7월 31일까지. 그래서 이 7월 31일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양 한계일이라고 그래. 해서 보험에 우리가 시기와 정기에 있어서 보장에 일단은 이양 직파 불능은 어때요? 아직 우린 준비 단계다고요. 즉 아직 벼가 없어 너네. 그렇기 때문에 보험 시작이 뭡니까? 계약 체결일 24일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개체 24일부터 시작해서 보험 종기가 7월 31일. 자, 그 다음부터는 모두 다 어때요? 지금 현재 이제 벼가 너네 있잖아요. 그래서 보험 시기가 다 언제부터? 이양 직파 안료일부터. 나머지는 다 벼가 있기 때문에. 보험 시기가 이양 가르치고 직파 안료일부터 시작해서 7월 30일. 다 나머지 다. 자, 그러면 자, 제가요 지금 현재 어쩝니까? 너네 방금 첫 번째요. 이양을 못했어요. 뭐가 없어서? 물이 없어서. 그리고 나서 내가 보험금 탔죠. 보험금 타고 이 농지는 어때요? 보험 계약이 끝나버리잖아요. 얘는 더 이상 뭐가 없으면 못 심으니까. 그럼 타작물로 얼른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양 직파 불능 보험금을 수령을 했어요. 계약자가. 그러면 이 농지는 이제 더 이상 농사를 못 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 보험 계약은 뭐 한다? 소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2항 어떻습니까? 내가 벼를 다시 심은 거잖아요. 그럼 계속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당연히 어때요? 이 보험 계약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제2항 제2파는 뭐? 한 번 심었는데 또 비가 와서 죽어버렸어. 나 또 돈 주세요. 그건 아니야. 딱 한 번만 주는 거야. 그래서 얘는 1회만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경작불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험 시기가요. 2항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다? 경작불능은 다 똑같다고 그랬죠. 언제까지? 수학 개시 시점이라고 그랬습니다. 경작불능은. 근데 조사용벼 같은 경우에는 이 경작불능 보장만 아까 보장한다고 그랬잖아요. 저 조사용벼는. 근데 보험 종기가 우리 조사용벼 같은 경우는 8월 31일. 보험 종기가. 그래서 조사용벼는 딱 한 가지만 보장한다고 그랬습니다. 뭐만? 경작불능 보장만 하더라. 근데 얘는 보험 시기가 언제부터요? 2항 즉 반려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다? 8월 31일까지. 자, 수학불능 보장 봐봅니다. 수학불능 보장 같은 경우에는 2항 직파 안료일부터 해서 언제까지다? 수학기 종료 시. 자, 이때 우리가 환장한다고 했잖아요. 막상 수학을 하려고 봤더니 뭔다고요? 쭉쟁이밖에 없더라. 몇 퍼센트 이상이? 65% 미만. 그럼 우리가 어때요? 도저히 이건 수학해봤자 의미가 없어. 수학 포기. 수학기 때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도 보험 종기가 뭐다? 수학 종료 시점이다. 다만 언제를 초과할 수 없다? 11월 30일. 그래서 우리 벼의 보험 종기는 11월 30일이에요. 자, 수학감소 보장도 마찬가지죠. 2항 직파 완료일부터 수학 종료 시점인데 언제를 초과할 수 없다? 11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자, 얘는 뭡니까?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은 어디서 보장하는 거? 보통약관에서. 즉 자연재해 저수의 화재로부터. 근데 우리 벼는 방금 병충해 특약을 우리가 가입한다 그랬죠. 그래서 병충해 특약도 똑같이 보험 시기와 종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즉 뭘로 인해서? 도열병으로 인해서 뭐 했다? 재해양을 했는데 도열병으로 인해서 벼가 다 죽어버렸다. 그 도열병으로 인해서 어떻게 한다? 경작을 포기한다. 도열병으로 인해서 뭐 한다? 수학을 도저히 못해요. 도열병으로 인해서 수학이 감소되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 봐보시면 보통약관과 특약에 있어서 한 가지가 없잖아요. 우리 병충해에서는. 뭐가 없어요? 2항 직파 불능보장이 없어. 왜? 아직 벼도 없는데 병충해가 걔들한테 피해를 줄 수는 없잖아요. 아직 논에 벼가 없잖아. 근데 그 벼도 없는데 병충해가 피해를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약에서는 병충해 특약에서는 보장하지 않는 게 하나 있잖아요. 뭐? 2항 직파 불능보장. 당연히 논에 벼가 없기 때문에 병충해가 피해를 끼칠 수가 없구나. 이렇게 상식적으로 접근하셔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벼에서 보장하는 것들이 벼는 많더라.